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닥터 썰전과 이진한 TV 톡투건강 합동방송 시간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통 연미령입니다. 예, 오늘은 아주 역시 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거 닥터 썰전에 맞는 분이시죠? 네.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신경정신과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네. 우리 한창수 교수님 네. 지금 고대 구로병원에 계시고 많은 네티즌을 가지고 계세요. 팬들이 많으신 분이죠. 네. 와, 책도 네. 사세까지 지금 찍고 있는 무기력이 이렇게지도록 굉장히 제목 장사 잘하시네요. 네네. 무기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자는 주제로. 네네. 아니 저 인사할 시간도 안 주시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음수리공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창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유명하시긴 하지만 워낙 유명한데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는 간단하게 소개 아니라 한창 소개합니다.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시고 현재 네. 고려대학교 의료원 대외협력실장이십니다. 네. 네, 그것도 고려대 얘기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오늘요. 네네. 네, 고대에서 박사 고대대요? 다 하시고 또 듀크 대학에서 석사를 하셨네요. 네. 또 군의관 중에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또 갔다 오신 실전 경험 있는 닥터십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전투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냥 의사는 환자 보는 게 전투죠. 네. 그리고 듀크 대학교 노인정신과 연구 펠로우를 하셨고 네. 국제 논문이 무려 250여 편. 와. 교수님도 그 정도 쓰지 않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안 써봐갖고 저는. 네. 안 쓴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근데 오스카상을 받지. 어디? 오스카상. 아유 저기 그거는 오스카상이고요. 이건 오치카라는 회사에서 주는 수상입니다. 아니 근데 나 연기력도 아주 좋으셔가지고 나는 오스카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언제까지 소개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학회 활동도 활발하십니다. 네. 또 네.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네. 정신의학회 교육이사시고 네. 정신약물학회 연구윤리이사시고 다 하실 거예요? 지금? 기타 방송 출연 뭐 KBS 등등 네, 엄청나게 많이 많이 하셨네요. 하셔서 일일이 다 소개를 네. 시켜드릴 게 무의미합니다. 시켜드리는 게. 네. 최근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 여러분들 아시죠? 카카오 페이지. 예, 예. 카카오 페이지에 야 이거 우리가 만들 때까지는 네. 3등이셨는데 네. 오늘 1등에 올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아무나 카카오 페이지 아무나 실어주는 거 오늘 불러주신 이 오늘 딱 1등으로 되더라고요. 네. 와. 난 3등 소개할 뻔했는데. 저는 또 재밌는 주제로 네. 이야기를 계속 올리면서 인기 투표 비슷하게 이제 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총 세 사람 중에 1등인가 아니면 이게 아직 수백 명 중에 수백 명. 네. 와. 연재하고 있는 책들 중에 사실 네. 저게 저는 새로운 경험인데 네. 단행본을 쓰면서 그거를 연재했던 거거든요. 네. 연재를 하면서 저한테 좋은 점은 이제 데드라인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게으름 예. 피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네. 기자도 아닌데 마치 기자처럼 정해진 날 글을 쓰는 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방문을 아프리카 병원의 테마형 핫이슈로 선정됐네요. 많은 사람들이 또 볼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내부장님 또 그 오셨네요. 책, 반갑습니다. 일단 책 이름이 무기력을 무기력하게 야. 네,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네. 이게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반전에 오늘 반전을. 얘기를 네. 풀어나가겠습니다. 네네. 3회까지는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회서부터는 100원. 네. 100원인가요? 그래서 그 오늘 테스트하고 나머지 그 무기력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네. 같이 얘기하고 아, 몸과 네. 마음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책 첫 대부에 보면 이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번아웃이 번아웃. 정확히 뭡니까 이게 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거의 뭐 소진된다 뭐 그런 표현도 네, 하던데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좀 진짜 그 정도 되면 무기력해지는 거지. 삶에 뭔가 의미도 못 찾고. 저도 가끔 네네. 번아웃 될 때가 교수님은 있는데 뭐 번아웃 안 된 것처럼
항상 보이는데 그래요 또. 네. 번아웃. 아 맨날 번아웃. 네.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게 테스트가 있나요, 선생님? 네,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게 원래 네. 그냥 소진된다, 다 타버렸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 우리 교수님처럼 외과 의사분들은 젊으실 적에 일 죽어라 며칠씩 잠 안 자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버릴 있어요. 때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는 순간을 번아웃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요새 코로나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많은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밤 없이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쳐서 네, 네. 이제 몸 기운도 빠지고 마음 기운도 빠지는, 또 수험생들은 공부하고 뭐 재수하고 삼수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는 현상, 네. 그거를 이제 번아웃이라고. 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번아웃이 되는 분들 많이 있나요? 어째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뭐 테스트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네요. 네. 1점에서 5점까지 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쉽게 피로를 느낀다. 번아웃의 주된 증상 자체가 일단 네. 피곤함입니다. 피곤함요. 아. 우리나라 우울증 네. 유병률 조사에서도 제일 흔한 증상이 우울함이 아니고요. 네, 네. 네. 피곤함이거든요. 아. 저는- 피곤함이 제일 많고 네.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되는, 네. 기운 없는, 저요, 네, 저요. 그리고 아파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음. 너 살 빠졌다? 그냥 인사말로 하는 살 빠졌다가 아니고 어. 그리고 네, 저 그런 그 거 살쪄보니까 것도 나한테는 안 좋은. 그건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요. 저는 오늘도 외래 봤는데 환자들이 저한테 네. 아이 선생님 얼굴 좋아지셨어 이런 말 많이 듣는데. 그건 그냥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근데 이제 당사자가 느끼는 번아웃 증상은 매일 하던 일, 즐겁게 하던 일인데 재미가 없어요. 일이 우와. 생기는데. 네. 그리고 아. 내가 이걸 왜 하나? 음. 내가 이걸 왜 하지? 아, 세상 참 의미 없다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게 번아웃의 주된 증상이고요. 어.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요거 좀 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좀 화면을 아, 좀 크게 키워볼까요? 네, 예. 키워서 좀 여러분들도 그죠. 네. 같이 한번 테스트 한번 받아봐서 네. 실제로 그죠. 번아웃이 아닌지를 좀 그러다 알려주시면 보면 네. 네. 이유 없이 슬퍼집니다. 이유 없이 괜히 슬프고 중년 괜히. 남자들이나 여성들은 TV 보고 그 전에는 별로 안 울던 건데 괜히 남의 얘기에 괜히 울고. 아, 네. 그래서 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물론 뭐 나이 드셔서 그럴 수도 어. 있지만 지금 호르몬의 네. 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건 이제 중년기에 접어드는 이 기자님 얘기고 네, 네. 이제 번아웃 되면 제가 아, 해당되면 네. 뭔가요? 음. 사람. 젊은 사람이 번아웃이죠. 아. 번아웃일 가능성이 많죠.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지속이 되면 뇌에도 아주 미세한 신경염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네, 네. 건망증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 다 해당- 일을 까먹고 물건을 네. 잘 잊어버리고 네, 네. 그리고 전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번아웃이 되면 전두엽 기능이 줄어드니까 네. 전두엽의 기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감정 컨트롤 능력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네. 앞머리 다친 사람들이 승질 네. 컨트롤잖아요. 네. 일반인들도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되면 짜증이 늘어납니다. 아, 네. 네. 저요, 저.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직장 윗사람이 있으니까 꾹 참고 있다가 네. 네. 그 짜증이 번아웃이 되면 집에 가서 꾹 참던 짜증을 이제 식구한테 부리고 아이한테 화를 냅니다. 아. 화를 막- 남자친구한테 화내는 경우도 있고요. 저 맨날 화나요. 그러면 제가 번아웃. 번아웃.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남자가 정말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자, 이게 다 연계가 되네요. 네. 짜증이 주변 늘면서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네. 화를 참을 수가 없어지고요. 네.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고 만성화가 되면 어. 내 주변에 자꾸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아. 왜 그 모든 어느 종역의 그 레지던트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 네. 어느 과를 하는 레지던트건 간에 몇 달이 지나가고 나면 네. 나 이과 괜히 했나 봐. 다른 과 해야 되지 않나?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만두는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네. 도망가는 친구들. 네, 네. 이때가 맞죠, 사실 맞아. 몸이 지치고 네. 마음이 지치는 번아웃 때문에 그렇고 직장인들도 1년이 되기 전에 일은 익숙해졌는데 일에 피곤해지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순간에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을 하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좀 짜증나게 왜 이렇게 예. 많아요 지금? 혼자 지면 여가 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어. 쉬는 시간이 있어도 못 쉽니다. 어. 네. 예전에 즐겨보던 미드 일두도 못 봐요. 아. 책도 재밌게 보던 사람도 책도 집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드라마가 싫을 때가 그죠. 있어요. 네. 내가 그래서 넷플릭스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는데. 그렇죠. 넷플릭스를 그 재밌어서 돈을 내놨는데 이제
볼 게 없어지는 겁니다. 네.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이제 더 지속이 되면 네네. 만성 피로가 생기고요. 아.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불량. 소화불량. 근데 이제 두통이 있으면 원래 신경외과나 신경과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가도 이상이 없대는 두통들이 이제 점점 네. 많아지고요. 그러면 한번 정신건강. 그럼 저희 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아.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기내과를 갔는데 네. 내시경 한번 해보고는 이제 정신건강과 가라고 그러는 네. 경우가 생기죠. 아. 무엇보다 문제는 네. 이게 쌓이게 되면 내 일에 내 능력에 이제 한계가 느껴집니다. 아 그 나는 바본가 보다. 난 안 돼 이런 네. 거. 난 안 된다. 네. 그리고 일을 할 의욕도 별로 없고요. 네네. 유머 감각이 사라집니다. 유머감이 사라진다. 이게 일을 하면은 왜 파이팅하고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유머 감각도 하고 웃겨줘야 되고 좀 재밌는 게 웃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아웃 되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번아웃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채널 쭉 저도 몇 번 봤는데 보다 네. 보면 이진환 기자 아프리카 TV를 보다 보면 네. 재밌게 막 지금 혼자 신나서 막 네. 떠들 때도 있는데 어느 날은 그냥 지쳐서 네. 아. 의무과정 하듯이 맞아요, 대충 지나갈 맞아요. 때가 있거든요. 와, 정말 그런 이게 적이 역시. 있어요. 이게 그걸 딱 알들 네티즌 그 채팅한 분들도 그죠. 알더라고요. 그게 이제 번아웃 되어가는 모습인 아. 거죠. 아, 대여가. 이게 더 지나가면 이제 네. 일정 점수를 넘어가면 아. 네. 이제 번아웃 이게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거죠. 높아야 네 맞습니다. 번아웃이에요? 이걸 어. 그 나는 카카오 왜 페이지 앞에 들어가시면 네. 앞에 무료로 보여주는 거에 네. 번아웃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한번 매겨 보시면 네. 그 당신은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네. 우울증일 수도 있고 신체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만성 피로 증후군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몸과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네. 하여간 65점 이상이면 네, 맞습니다. 한번 깜뽀키라님 고맙습니다. 네. 별풍선 고맙습니다. 아이고 10개. 깜박히라님 감사합니다. 네. 와.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연재하고 계신 책이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됐습니다. 아, 집에 총기 뭐 이런 무기를 말합니다. 네, 그건 참 이렇게 어떻게 썰렁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네.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무기력이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나가시는 네. TV 채널에서도 이런 농담을 하는 사람을 불러낸다는 아니, 게 자칫 독자가 박사님 이제 떨어져가지고 바꿔야겠어요. 이진아 TV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네. 조심할게. 제가 원래 그 정신건강과 교수면서 주로 진료는 건망증이나 또는 우울증 또는 네. 불안증이 있는 분들을 주로 진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몸에 아픈 분들 중에도 교수님 같은 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들이 좀 이렇게 상담해봐라라고 보내는 분들을 이제 제가 주로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진단이 뭐냐는 거는 사실은 저한테 중요한 거지 당사자들한테는 별로 안 중요한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예. 본인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게 불안한 거건 우울한 거건 잠 못 자는 거건 그냥 무기력하고 일상생활에 적응 못하고 그냥 공부가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걸 털어내는 방법을 네.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그죠? 그 예. 무기력에 대한 거를 주제로 저도 한번 생각과 좀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볼 기회가 있어서 네. 그걸 정리해 보면서 네. 또 제가 좀 특기 중에 하나가 좀 그걸 좀 쉬운 말로 풀어내는 네. 그걸 노력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걸 좀 네. 일반인들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좀 네. 그 클리닉에서 하는 얘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야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얼굴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진을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아니, 선생님이 코알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실수 사진을 나무늘 나무늘보라고 너무 코알라인 줄 귀엽네. 알았더니 네, 이거는 이제 나무늘보 비슷하네요. 개그맨 놈은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네. 채널 운영자 교수님께서 이거는 네. 저기 아, 사진을 잘못 쓰신 네. 거예요. 아, 원래 제 네. 데몬이 네. 제 데몬이 코알라입니다. 아. 이 데몬이라는 게 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 동물 아. 있잖아요. 네. 네. 아, 비슷. 네, 저는 그냥 아. 코알라예요. 코알라 너무 보면 아시겠지만 네네. 평상시에는 나무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가 고프면 네. 끌어당겨서 나뭇잎 뜯어 먹다가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나가서 자기 할 일 하고 그 대신에 신경질도 부리잖아요, 코알라. 네. 코알라 호주 가서 만져봤는데 움직이기 싫다는 애 이렇게 움직이면 손을 팍 아, 뿌리치기도 합니다. 걔가 그래요? 네, 승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얘가 늘어져는 있는데 지할 일은 하고 네. 승가는 있구나. 나네. 그래서 어. 제 데모를 코알라로 첫 번째 사진도 코알라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코알라처럼. 내 나무늘 범위. 네. 근데 어떤 대표적인 뭐 이렇게 사진을 골랐지만 이제 저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 왠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의 네. 모습의 상징적인 네. 사실 멍 의미죠. 때리고 있는 네. 모습. 네. 멍 때리는 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은 멍 때리는 것 자체도 안 하는 거죠. 네. 네.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머리가 차라리 멍 때리고 쉬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네. 그 신경외과에서 말씀하시는 그 디폴트 모드, 네. 뇌를 정말 안 쓰고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때는 그것도 아니고요. 디폴트도 아니고. 머리는 머리대로 돌아갑니다. 공회전한다 그러죠. 자동차 서 있는데 계속 공회전하고 뒤에서 연기 나오는 것처럼 비유가 네. 적절하시네. 그러면서 공회전. 몸은 기운 없이 늘어져 있고 열러면 계속 네. 타고. 일 끝나고 네. 집에 들어온 젊은이는 네. 리모컨 들고 TV는 계속 채널을 돌리고는 있는데 네. 눈은 거길 보고 있지만 채널을 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무기력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집단적으로도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네?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네. 사실은 무기력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예전에는 사실은 우울해서 죽고 싶거나 네. 또는 뭐 네. 정말 아무것도 못해서 너 병원 가봐라, 너 네. 사이코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정신과에 왔지만 네. 요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서 많이 오거든요. 아. 이게 뭐 고등학생들도 조사를 해본데 뭐 60%씩 나오고 그러네요. 네, 이게 2020년 가을 조사인데 코로나 한참 네. 때인데 네.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했는데 네.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엄마들은 아빠들은 얘 그냥 학원 공부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었고 네네. 공부도 인터넷으로 하리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본인들은 그 시절에 그렇게 안 했으면서도 네. 내 자식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물어봤더니 실제는 규칙적으로 난 생활 안 한다. 아. 늦잠 많이 잔다. 와. 그리고 무기력하게 생활한다. 와.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에도 학교 가서 그냥 책상에서 엎어져 자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방에 갇혀서 그냥 온라인에 갇혀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 무기력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 네. 몸 자체가 이제 그렇죠. 피곤해져서 그런 걸 수 있고요. 네. 다만 생각해 보세요. 왜 무기력해질까요? 첫 번째는 체력이 떨어져서. 네. 특히 왜 산후 우울증 때 그건 진짜 네. 무기력한 거잖아요. 아이 낳고 힘이 없어서. 그 네. 특히 음. 아이 낳고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엄마들은 네. 정말 짜증도 많이 나고 힘들거든요. 이때는 정말 체력이 떨어져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리고 근데 체력이 네.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무기력해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운동을 안 하고 네. 할 일이 많아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아. 자, 갓난아기 키우는 워킹맘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제일 맞아요. 쉬우실 거예요. 음. 예.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죠. 게을러서 그래. 아, 네. 실제로 게으른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의지가 낮아서 게을러서 그렇다. 이 사람들도 종류가 몇 가지 나뉩니다. 코알라. 타고난 성격이 좀 게으른 사람이 좀 그럴 수 있고 저 같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의지가 낮아지게 될 만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죠. 네. 세 번째는요, 이게 좀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 또는 젊은 직장인 또는 뭐 학생 중에서도 일을 하지만 일에 대해서 자율성이 전혀 없을 때 무기력해져요. 아, 내가 하고 있는 푸시 게 버튼 네. 아. 하려는 것만 해야 될 네, 때. 네. 네, 네. 그 똑똑하던 친구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군대 가면 네. 무기력해지거든요. 하려는 것만 하잖아요. 아, 신의 직장 뭐 그런 데 가면 정말 자기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가끔 인턴들 중에 그런 애들, 네. 그런 사람들이 네.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 네. 의대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야, 의대 올 정도면 나름 네. 천재 소리 듣던 애들인데 그 똑똑하던 애들이 인턴 인턴만 들어가고. 들어오면 네. 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자 인공지능 버튼 누르는 것처럼 이거 해 그러면 알아서 거기까지 1, 2, 3, 4를 하길 원하고 시키는 건데 인턴들은 되게 어떤지 아세요? 1번 누르면 딱 누른 데까지만 가잖아요. 네. 그죠? 그럼 거기서 더 가게 하려면 또 하나 더 눌러야 또 거기까지만 가거든요. 딱 시키는 걸로만 해요. 왜?
더 하면 혼나니까. 교수님 이제 그거 왜 하라고 그거까지 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리고 안 해봤던 일을 하니까 해봐야 혼나요. 이걸 이렇게 왜 했어? 기자님 처음 기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시킨 대로만 하죠. 그죠? 보고도 해야 되고. 자율성을 가지고 좀 섹시하게 글을 좀 썼다고 하면 혼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썼어? 내가 통제권이 없어요. 네, 나는 네. 이 사람을 가서 취재하고 싶은데 갔다 오면 혼나요. 왜 그 사람 취재했어? 나는 다른 사람 취재하라 그랬는데. 라는 기자 게 아시죠? 있거든요. 기자. 늦었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 콜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런 무기력이 굉장히 아, 많은데요. 그렇겠다. 지금은 좀 낮았는데 네. 옛날에는 네, 네. 콜센터 전화를 받으면 끊을 수가 없었대요. 아. 상대방 건 민원인이 끊지 않으면 네. 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들은 아주 한없는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통제권이 없으니까. 아, 괜히 했다가 까먹히라님이 뭐라고 할까봐 혹은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괜히 나서서 좀 음. 더 야 이 일을 좀 더 잘하려면 요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했다가 까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혼나고. 그렇죠. 이런 말은 해도 되나요? 네네네. 이제 비표준어라서 네네. 이렇게 혼나면 그 다음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통제권이 없어지고 왜 아이들도 장난하고 신나게 놀다가도 네. 화내면 그거 그렇지. 마음껏 하려면 싫어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왜 아이들 오락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를 정규 수업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스쿨 수업이라고. 네. 시험 봐, 시험. 회의 시험 봐. 정말 아, 정말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 네. 국가에서 그렇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자, 그래서 자율권 통제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래가 안 보일 때 젊은이들의 미래입니다. 네. 네. 취직 공부를 하거나 대학 공부를 하거나 또는 수능 공부를 하는데 네네. 이거 한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취업 공부하라 그래서 취준생 노릇을 하고는 있는데 네. 100군데 보내봐야 돌아오는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 제 후배들 중에 제가 상담하던 이제 제가 있는 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언론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 이 친구들도 아주 많은 데를 2번, 3번 어플라이 하는데 옛날보다 문이 좁아진 거예요. 네. 네, 옛날보다 문이 많이 좁아져서 네네.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미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는 갈 수 있어. 그래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한 번 하면서 안 되면 2번 하지 뭐. 3번 하지. 이게 됐었는데 네네. 지금은 경쟁도 많고 기회도 줄어드니까 네. 그 미래 자체가 이제 예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사법고시 시절에도 아주 많이 떨어진 무슨 그런 사람들 많았죠. 네네. 그래서 미래가 예견되지 않는 거. 우리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미래가 보이면 죽어라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보이질 않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난별 가망성이 없는 아니 그러니까 원인은 네, 맞습니다. 다 얘기하신 게 다 맞고요, 옳고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는 이제 그 점수로 체크하는 거고, 하여간 네네. 점수가 65점 이상 나오면 무기력의 의미는 그 하나의 경고라고 그러셨네요. 쉬라는 우리 몸의 사인인가요? 무기력이라는 게 진단명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예, 번아웃이라는 말도 사실은 진단명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기력 또는 번아웃이라는 것이 증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신체 질환도 있고 실제 진단 가능한 몸의 문제도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 같은 네네. 그 정신과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네. 그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보는 게 좋죠. 또 한 가지는 그 진단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 끼가 좀 있는 거예요. 왜 가면 요새 그 가정의학과나 또는 그 통합의학 하시는 분들 클리닉에 가면 이거 부신 질환은 아닌데 부신이 좀 떨어지는 끼가 있어요 라고 얘기 듣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피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예.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저의 눈으로 보면
우울 증상이 있거나 불안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 뭐 임파선염이 네, 이제 임파선염. 복고 난 다음에 좀 그런 네네. 게 빠졌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맞습니다. 피곤이 오래되면 면역력도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약간 임파선이 붓거나 네. 아니면 그 감염증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입병 같은 거 이런 네. 게 작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말이 비슷비슷해요. 피로, 번아웃, 우울증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는 있죠. 네, 그래서 또 네. 이제 몸의 피로 때문에 피로 증후군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아니야. 네. 또는 불안증도 아니야. 어. 그리고 나 피곤한 것도 아니야. 어. 어디 가서 의사들이 당신은 피로 증후군이요 또는 당신은 우울증이요 그러면 신경질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피곤한 건데 네네. 그리고 몸이 좀 아픈 건데 자꾸 신경성이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거 보여주세요. 네네. 필요한 거부터 보면 네. 네네. 피곤하면 피곤하고 의욕이 없어지죠. 네. 네. 그리고 운동을 해도 피곤해져요. 운동에도. 운동하면 원래 피곤을 좀 필요한 거를 좀 이기려고 운동을 하는 건데 네네. 오 옛날 같으면 네. 한 1km, 2km, 한 7, 8km를 걷던 사람인데 1km만 걸어도 심지어는 걷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피곤한 경우가 어. 이제 피로입니다. 그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 자체를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자꾸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도 자기 혼자 쓰는 사무실이면 자꾸 누워 있으려고 그러고 일 자체를 오래 못 하는 겁니다. 저도 아까 이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여기 팀장님 중에 모 팀장님 한 분이 발 올리고 쉬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딱 걸렸네. 네. 누구요?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중국통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리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피곤합니까? 라는 어. 문제를 물어보면 다리를 올렸어요. 아 나는 피곤해요 언제요? 라는 말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무엇보다 그 피곤함 때문에 내 직장 또 내 가정 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거. 친구가 나오라 그래도 나 안 나가. 아, 네. 왜? 피곤해서. 부인이나 또 남편이 우리 동네 한 바퀴 돌고 맥주 한잔 하고 들어옵시다 그래도 나 싫어요. 왜? 피곤해서. 그러면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겠죠. 아, 네. 예. 그렇죠. 요새 저 이제 줌 회의가 엄청 늘었잖아요. 네. 줌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짜증이 나는데 그것도 줌 피로 증후군도 있나요? 네, 중피로 증후군은 사실은 또 다른 피로의 문제라서 요새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말이 요새 유행을 하고 테크노 있거든요. 스트레스. 예, 네. 줌뿐만이 아니라 네. 현대 그 IT 기술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네. 이게 요새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네. 굉장히 그게 아주 확대되고 반복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네. 아시겠지만 줌으로 모든 회의를 네. 하게 됐으니까 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내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네. 그 옛날보다 회의가 많아졌습니다. 네, 네. 많아졌어요. 그리고 진짜. 네. 카카오톡 같은 SNS도 옛날보다 빈도가 많아졌어요. 네. 네.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메시지 보내거나 전화하는 사람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네. 아.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일하는 거 없잖아. 내 전화 네. 왜 못 받아? 또는 내 카카오톡 왜 답변 못 해? 네. 그리고 줌회의 왜 못 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여전히 바쁘거든요. 네. 저는 네. 짜증나는 게 카카오 그 친구 10,000명 넘어가니까 더 이상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때 열받아요. 네. 예, 저는 계속 만명 되면 안 되더라고요. 예. 오, 나 처음 친구가 알았어. 그딴 사람을 없애야 돼요. 오, 그렇습니까? 아, 만명 제한이 있군요. 제한이 카톡이. 있더라고요. 어. 만명. 그건 이제 이진환 기자님처럼 좀 이렇게 친구가 많은 네. 이걸 다른 말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좀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 모델 돈 좀 내는 아, 네네. 아, 그런 걸 프로 하셨어요. 모델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네네. 아, 그 그럼 만들어. 대표님한테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아, 그럴게요. 방해 금지 모드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네. 휴대폰 자체를 네네. 저녁 한 10시쯤으로 설정해놨는데 네. 10시가 지나면 아. 알람이 다 안 울려요. 네. 아이폰 쓰시나요? 네, 그래서 아, 그거. 전화도 그냥 아, 아무것도 안. 그럼 네, 급한 우리- 전화는 올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급한 급한 건 전화는 어떻게 알아요? 설정해놔요. 가족.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족과 그 예외를 몇 개 둘 수 있거든요. 기자는 제외. 기자님 제외. 아니, 기자님들 다 포함해서 방해금지 네네. 모드에 넣어놨고요. 네네. 제 처나 자식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은 받고 네. 카카오톡이나 전화는 아예 알람이 안 오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 아이폰만 그런 기능이. 아니요. 그 갤럭시도 있어요? 카카오톡 자체에 네. 그 방해금지 모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를 들어 저녁 11시부터 네. 아침 7시까지는 안 오게. 네. 요새 제 선배님들 중에도 어르신들 중에 아침잠 없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네. 6시에 난 이제 막 일어났는데 6시 10분에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고 답변 달라고 그러시는 어르신들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인데요? 왜요? 우리는 새벽 5시 뭐. 아 거기 12시. 거기 신문사잖아. 아니 그런 분이 꼭 계세요. 그런 분이 꼭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잘못 없어져가지고. 아 그러지 마세요. 젊은 친구들 떨어집니다. 박사님 전화하시겠다. 주시도 보내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보내지 말라 그럴 수는 없고 네. 제가 나중에 답을 하면 되니까 네. 보내시는 분들은 잊어버릴까봐 밤에라도 보내는 거니까 맞아요. 답변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알람은 제가 그것 때문에 깨거나 또 자꾸 이게 알람이 계속 땡땡 울리면 사람 자체가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불안하지 않은 사람도 불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꺼놓는 게 좋습니다. 그 숫자만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안 읽은 숫자가 쭉 뜨는데 이걸 읽어야 돼. 그래서 안 그러니까 보이게 스트레스도 할 수 많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있어요. 번아웃은 아까. 이건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울증. 혹시 아까 그 지나갔던 것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국가검진을 아까 우울증 넘어가 주시면 네. 이거는 국가검진에서도 사용하는 우울증 측정 도구인데요. 이건 또 바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먼저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네. 지금 하는 일이 재미가 없나? 재미없죠. 또는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울한가? 지난 2주일 동안, 지난 보름 동안 네.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었거나 또는 우울하고 절망감을 느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 중에 하나 또는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있으면서 나머지 증상들을 합쳐서 5개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인 거예요. 자, 나머지 증상들 불면증이 있거나 네. 아니면 반대로 많이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피곤하거나 네. 또는 밥을 못 먹거나 아니면 오히려 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실패자라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나 때문에 내 인생과 내 가족이 불행해졌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좀 행동이 느려졌어요. 멍해지고 또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증상인데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좋겠다. 어떤 종류든 간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9가지 증상 중에 1번이나 2번 증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있고 네, 하나. 두 개가 다 있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증상까지 합쳐서 5개 이상의 증상이 1, 2번 포함해서 5개? 1, 2번 포함해서 5개의 증상이 지난 2주 동안 있었다. 네네. 2주 동안 절반 이상 있었다. 네. 하나 해도 돼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네?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내 탓이요 말고 네.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우울증을 벗어나서 네. 울분장애라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가 자가 진단 테스트 하는 건 이미 이제 전문가들한테 네, 다 이제 검진이 검진된 됐고 거. 지금 우리나라 국가검진이나 네. 국가건강영양조사에서 완전히 검증된 거네요. 다 사용하고 네. 있는 네. 도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점수로 매길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점수로 매겨 보셔서 네네. 이것도 그 카카오 페이지 안에 들어 있으니까 점수로 매겨 보셔서 자기 점수가 5점이 넘는다. 그러면 우울증 끼가 있는 거예요. 네. 우울증 끼가 있는 거고 10점이 넘는다. 네. 그러면 심한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문가랑 꼭 상담하시고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골 의사는 한 번씩 있잖아요. 가정의학과나 내과 선생님 아니면 자기 상담하는 사람한테 네. 이 얘기를 하시면 네.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실 겁니다. 네. 카카오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창수 이렇게 치시면 딱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한창 쳐야 되겠네. 네. 네. 자, 아니 근데 뭔가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네. 거죠. 계속 그냥 원인가 그냥 이렇게 이게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내 탓이 아닐 수 있죠. 좀 더 내려가 보시면 네. 이게 아까 몸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네.
이게 체력. 네. 지금 내가 한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침 뭐 8시에 출근한다고 칩시다. 네. 8시에 출근한다고 치면 집이 코앞이면 몰라도 뭐 최소한 1시간 정도 출근 시간 걸리는 분들 많잖아요. 네. 학교를 가도 그렇고 네네. 요새는 또 이 서울로 출근한다 그러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최소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하루에 길거리에서 한 3-4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냅니다. 네. 또 야근도 하죠. 네. 또 음주도 합니다. 회식.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해졌지만 네. 그래도 음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걷는 것 자체가 직장 가는 걷는 거 그거는 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기 때문에 이 체력 저하가 될까요? 뭐 그런 뭐 근데 걸어서 운동하기보다는 되게 전철관에 써 있거나 또는 버스 안에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네. 많고요. 네. 체육을 전공하시는 분들 얘기는 안녕하세요 문영님. 네네. 일하면서 쓰는 근육은 운동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 운동이다라고 마음 먹고 한번 교수님 말씀해 보시죠. 옛날에 수술하시느라 열몇 시간씩 서 있으신 적도 있었을 아, 텐데 그럼요. 그게 운동이 되든가요? 노동이죠. 그건 노동. 노동이거든요. 네. 노동하고 운동은 좀 달라서 네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체력이 소모되고 또는 규칙적이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외롭기 때문에 각자 일하면서 외로워서 밤늦게 잡니다. 밤늦게 자고 혼자서 뭐 유튜브나 또는 OTT 서비스, 넷플릭스 뭐 이런 걸 보다가 자니까 피곤하죠. 네. 해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자님. 해법은 넷플릭스를 당장 끊는다. 끊는다. 와차도 끊는다. 뭐든지 장과 연관돼서 방해하는 모든 걸 끊어버려. 유튜브도 작작 본다. 유튜브 그러면 더 무기력해지는데 그러면 그,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 나서야 그 된다. 혼자 방 쓰는 팀장처럼 다리 올려놓고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 말하는 해결책이 제일 궁금하네요. 네. 네. 운동 하시면 좋죠. 운동. 그쵸. 네. 결론은 운동하면서 네.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 네. 네. 다 아는 건데. 이거 다 아시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거 아는 얘기들을 한번 해보시죠. 뭐. 네. 네. 그러면 이제 움직여라. 뭘 문제게요? 아 지금 왕창 건너뛰셨어요, 네. 교수님이. 건너뛰셔도 됩니다.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이제 스트레스에서 막 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가시는구나. 네. 네, 네. 다 이제 맞아요. 시작하기 내가 마음에 시키는 일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뭔 말이죠? 무기력한 내가. 무기력한 내가 마음에 뭘 시켜요? 무기력한 뇌가 흔히들 뇌와 마음은 몸과 마음은 연결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아픈데 병원 가면 신경과나 신경외과나 정신과에 또는 외과 가면 허리 아파서 갔는데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당신은 신경성이야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 종종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또는 배 아파서 갔어도 신경성입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요. 네. 근데 그 신경성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몸으로 아플까요? 나는 정말 아픈데 꾀병일까요? 꾀병인가요? 꾀병이라고 보죠. 되게는 몸도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 자꾸 아프다 그러면. 정신신체 상관 질환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네. 전문용어로. 네. 예. 근데 그 정신과 영역에서는 또 이게 하나의 또 질환의 영역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지금 우리는 현재 국제 질병 분류 시스템에서는 네, 네. 소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그러니까 신체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서 음. 아프긴 아파요. 당사자는 정말 아픈 겁니다. 그건 꾀병이 아니에요. 음. 통합의학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제가 본인은 정말 아픈데 네. 다만 그 신경외과에서 보는 큰 신경들, 네. 큰 신경들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네. 그거보다 훨씬 작은 신경들, 아. 전자현미경으로나 봐야 네.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신경들이 네. 그 사이에 있는 신경 호르몬들, 특히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카테코라민의 것들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오래 번아웃이 되거나 또는 암 같은 병이 있어도 몸 안에서는 통증을 자극하는 사이토카인 같은 호르몬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나오면 우리 통증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기를 교란시킵니다. 그게 교란시키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과적인 얘기예요.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전환돼서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사이에는 세로토닌, 카테코라민 또는 사이토카인 이런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고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과 몸이 같이 연결되는 문제고요. 예전만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그 기자님 통합의학 전문가께서 학교 다니실 적에만 해도 그건 소마티제이션 디스오더, 신체화 증상 또는 소마토폼 디스오더, 신체형 장애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옛날에 참 오랜만에 사이코장 들어가지고 지금은 사이코라는 말을 안 쓰고 몸의 스트레스 장애다. 훨씬 더 와닿는 얘기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뇌가 그런 신경 호르몬의 변화를 시켜서 마음의 또 이게 이제 더 넘어가면 우울증과 불안증까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게으른 거는 천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은 아이들을 경험해 보신 교수님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천성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많이 봅니다. 뭐 양비전 같지만 그 게으름이 천성적으로 아까 코알라나 이런 애들처럼 아주 아예 그냥 어려서부터 그런 것이다 하고 요즘 말로 제뇌피셜로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니 근데 교수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게으름조차도 우리 무기력이 시키는 뇌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타고나게 느린 사람이 있죠. 남들보다 좀 느린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사람 중에 우리 깜보리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주의자,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 속도가 늦은 사람은 있어요. 그건 게으른 거랑 좀 다르죠. 그건 달라요. 근데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이 일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그 게으른 거는 여러 가지 번아웃이나 또는 무기력이나 또는 우울감이나 또는 외부적인 자극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죠. 레지던트 보면 거기 심리학과 레지던트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교육 넘치는 사람이 아니지 옛날에는. 근데 갑자기 그냥 심리학과 레지던트 하면서 사람이 좀 변한 느껴지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특히 신경외과 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했던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중학교나 요새 이제 의대를 오려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와서도 졸업할 때까지 별로 쉽게 말하면 땡땡이 별로 안 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네들 중에는 공부하느라고 사춘기도 미처 못 겪은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레지던트 들어와서 이제 인생의 볼 시험들 대부분 다 봤어요. 이제 대학원 박사학위 시험만 보면 되는 애들이거든요. 전문의 시험하고. 근데 대충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삶의 목표도 없어지고 지친 거예요. 지쳐서 게으러진 거죠.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의 목표가 부재해지고 이제 그 나이 되면 그 전에 걔네들 중에는 헬리콥터맘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켜서 공부한 애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삶의 목표와 자극이 없어져서 게을러지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 애들은 어떻게 어드바이스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해결책이 자꾸 궁금해지는데 이제 그렇게 게을러지다 보면 이제 인사과에서 사람 뽑을 때 게으른 사람은 안 뽑잖아요. 타고나기를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도 있고요.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 요새 저희 병원 인턴 뽑을 때도 일반 직원 뽑을 때도 심리 검사를 다 하거든요. 다 하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회사?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아니 제가 농담을 못 받아든 거야. 뻔한 되셨어요. 놀래라. 제가 이제 수련 분장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또 전공의들 면접을 하다 보면 느낀 건데 학교가 사실 때 스펙트럼이 아주 우수한 학교부터 좀 랭킹이 낮은 학교까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등수가 거의 바닥인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게으르다고 표시하기 좀 표현하기 그렇고 뭔가 있어 하여간. SNU 소위 말하는 그래서 바닥 학생이나 어디 낮은
랭킹 학교에 받아 비슷해요? 학생이랑 서로? 비슷해. 뭔가 게을러 보이는 네, 게 있어요? 네. 좀 의욕이 없어 보이고. 네. 근데 놀 때는 안 교육. 옛날에 안 그랬을 거라고 둘 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요새 네. 이제 그것들이 조금 더 클리어해진 거지. 네. 이제 그래요. 클리어해지게 눈에 드러나는 네, 거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던 애들, 왜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고의 그 성적을 가졌던 애들이 네. 대학 와서는 그렇게 잘하던 애들이 바보가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본인이 공부하던 습관 잊어버린 거예요. 네. 잊어버리고 그냥 바보가 된 거죠. 뭐 원래 좋았던 머리가 나빠지는 게 뭐죠, 기자님? 그 치매잖아. 오늘 기자님. 원래 나빴던 머리는 뭐 정신지체 내지는 발달장애라고 부르지만 네. 원래 좋았던 머리가 나빠지는 게 치매인데 네. 게으름도 원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던 네. 사람이 게을러질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원래 속도가 좀 느리고 원래 지적 능력이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능력이 떨어지고 성취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동정하거든요. 요새 제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제 괜찮아 쉬어도 돼 뭐 이런 너는 그래도 돼 토닥토닥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아니 그 뭐 캠페인 하는 거던데 그 효과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네. 토닥토닥이란 용어 자체가 사람이 주는 연민에 뭐 이런 게 항상 마음에 들긴 들던데. 네. 그런 경험이 토닥토닥 좀뭐 이렇게 느낌 어떠세요? 토닥토닥. 그러니까 정말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네. 나를 조금 보상해주고 내가 기운을 찾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옆에서 보기에 그닥 노력도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주변 환경도 별로 안 좋고 나는 부모님이 재벌도 아니고 부모님도 별로 머리도 안 좋아서 나도 머리가 안 좋고 이거 집안에 돈도 별로 없어서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노력해도 나는 별로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심지어는 회사 들어왔어도 나는 백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별로 시원찮아서 선배도 별로 없고 나는 별로 대접을 못 받아. 나는 참 불쌍해. 난 불쌍하니까 당신들도 나를 동정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그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을 해요. 회사에 맞습니다. 있으면. 맞아요. 네. 저런 사람들은 셈이 많아져요. 네. 셈이 많아지고 셈이 많이 주변에 쌓이다 있나 보면 보네. 그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네. 어쩌면 교수님이나 우리 기자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셔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역에서 최고의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서 아니죠. 그 같은 최고 아니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그 집단 안에. 그러니까 뭐 다 비교가. 기자님 학교에서 1등 졸업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 뭐 진짜요? 그게 뭐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고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그 외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서울대 학생들하고 카이스트 학생 중에 네. 자기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대잖아요. 가기 전까지는 나는 뛰어난 학생이었고 전교 1등이었는데 가고 났더니 이 세상에 천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다 1등이야. 맞아요. 자랑을 못 하겠어. 제사 전교 1등이야 그래.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의대 갔더니 저랑 같이 갔던 친구 중에 뭐 별로 이렇게 좋은 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 친구는 책을 그냥 남겨요. 남겼는데 다 외웠어. 뭐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아마 그 학교도 그런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학생이죠. 대부분은 엉덩이 힘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든요. 네? 자기 연민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일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을 때 자기 연민에 빠져요. 네. 의대생들은 언제 자기 연민에 제일 많이 빠지냐 하면 네. 예과 1학년, 2학년 지나서 해부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공부할 양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때 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소방호수 틀어놓고 그 물이 엄청 나오잖아요. 네. 그 물 마시는 거예요. 꿀꺽꿀꺽 이게 이제 의대 공부인데
그거 하기 싫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갑자기 들어오는 거라서 이거를 하려면 옛날처럼 어쩌면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이 빠지는구나.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면 친구 중에도 이렇게 포토그래피 메모리라고 그러죠. 네. 언제력이 엄청나게 좋은 친구가 학교도 잘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는 무기력이 빠진 거군요. 아니요. 그 시험 때 시험 공부할 때만 나타나. 그 무기력이 아니고 네, 완전 미친. 노트를 빌려봐. 여기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땡땡이 치고. 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짜증나요. 그런 거. 노트만 빌려서 되는데 그만 시험 왔다 얘기하죠. 하면 걔는 노트 주인보다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노트 주인이 무기력에 빠지더라니까. 정말. 네. 한번 좀 뒤로 좀 가보시죠. 네. 교수님. 그래서 네. 네네. 그러다가 보면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울증이 생기는 기전이거든요. 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건 뭐냐면 강아지를 실험실에서 지금 같으면 이제 동물학대 소리를 들을 건데 네. 한쪽 케이지에 우리에다가 놔두고 전기 충격을 합니다. 네. 강아지. 전기 충격을 하고 네. 한쪽 강아지는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음. 한쪽 강아지는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 그러면 야비한 실험을. 이게 1970년대 실험입니다. 네. 지금은 절대 그러면 잡혀가죠. 근데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이게 1단계 실험이에요. 음. 근데 2단계가 되면 그럼 1단계에서 도망 못 가게 했던 아이들은 전기 충격이 계속 가면 어느 순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전기 충격이 와도 그래 날 잡아 죽여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에라버리겠다. 네. 이렇게. 다른 방에 있는 애들은 뛰어서 도망가는데 근데 2단계에는 그 아이들을 이제 다 열어놓은 거예요. 도망갈 수 있게. 네. 도망갈 수 있는 곳에서 다시 하면 먼저 번 도망갔던 애들은 도망가겠죠. 네. 근데 두 번 그 갇혀져 있던 아이들은 열려 있는데도 안 도망갑니다. 와, 완전 의욕을 승진해. 네. 그게 학습된 그게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울증에 빠지면 이제 시험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돼. 자, 내가 이거를 자 교수님이 이제 밑에 레지던트 학생이 있는데 일을 10번을 해왔는데 잘 못했다고 혼을 내셨어요. 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아니지, 저 교수님은 태도 맨날 야단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건강한 학생이 되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위에서 이제 뭐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러이래서 안 됐다로 자꾸 실패를 한 10번 정도 하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넘어가 보시죠. 정말. 이제 마무리 얘기들을 자꾸 해야 되니까 네. 더 넘어가 보시면 네. 조금만 더 넘어가시죠. 예. 자존감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나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가졌을 때 무기력감을 느끼는 게 신체적인 건 빼고 신체적인 건 이제 아프면 동네 병원 가세요. 동네 가정의학과 가시면 주치의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시고 몸에 이상 없으면 저 만나러 가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문제다, 정신의 문제다라고 하면 그 무기력한 분들의 대부분은 자존감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세상에 존중받을 가치도 없고 나는 이 일을 할 능력도 없고 이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직장에서 우리 기자님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네네. 기자님한테 옛날 초년병 시절에 윗분이 팀장님이 너 이거 해와. 근데 그럴 때마다 나 안 될 것 같아. 네. 나 이거 처음 보는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 배우한테 그 당시 제일 유명하던 여배우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와. 처음에 못했겠죠. 지금 같으면 안면가고 살겠지만 지금 무조건 하는 이런 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내가 성공해본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거를 도전을 받았을 적에 그거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걸 맞아요. 기자가 트레이닝 자꾸 시키는 게 해오게 하는 성취감 이런 걸 자꾸 만들어 주니까 네. 아 내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구나. 네. 그 기억을 한번 가지게 되면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자님들을 트레이닝할 때 제일 처음 보내는 데가 경찰서, 또 뭐 병원, 응급실 이런 데를 보내거든요. 거기 왜 보내는지 아세요? 네. 쉬워서 그래요. 어우. 사람들한테 말 시키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만날 사람이 많아요. 이게 하세요 그냥 지금. 옛날에
2차 대전 때 롬멜 장군이 네. 신병을 받으면 아프리카 파병군이었잖아요. 네. 신병을 받으면 하던 일이 그 신병 부대를 편성을 해서 이기기 쉬운 전투를 몇 번 내보냈대요. 그러면 쉬운 전투를 몇 번 이기고 나면 승리의 경험이 생기니까 승리의 경험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이것도 했는데 저거 안 해봤지만 왜 못하겠어? 내가 이것도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고 작은 일을 자꾸 성취감을 자꾸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네네. 자존감 그렇죠. 그래서 이 채널도 지금 두 채널이지만 이 채널도 네. 너무 높은 목표를 처음부터 잡으시면 안 돼요. 그냥 아니요. 소소하게 아이고, 그냥 소소하게 한 10만 정도. 네. 아이고 자존감 많이 무너졌어요. 저. 10명만 있어도 작은 성공의 경험이 네. 이제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네.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게 그러려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네. 그냥 넘겨볼 봐주세요. 네. 일단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요. 이게 뭘 결심해요? 뭐를 결심해야 될까요? 저기 아까 뭐라고? 전공의들이 네. 막 기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대학원은 왔어요. 이 친구들이 대학원을 와서 이제 박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네.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면 그 학생들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무슨 거 할래 그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뭐를 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너 뭐가 좋으니? 뭘 하고 싶니? 예를 들어서 그 정신과 전공의가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너는 어떤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니? 그냥 정신과가 좋아서 왔어요. 아니면 외과 의사처럼 몸고생하기 싫어서 왔어요. 근데 어떤 정신과가 돼야 될지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죠. 자, 그런 걸 결심하는 네,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 예를 들어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취업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목적이 뭔가요? 뭘 하고 싶어서 그냥 취직하려고 월급 받으려고 돈 벌 거면은 딱 그거 말고 딴 것도 해야 되거든요. 뭐를 해야 될지를 마음의 결심부터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잡으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10년 후에 당신이 뭐가 될지를 상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제가 오늘 환자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 10년 후에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이제 병원 자체가 이제 그쪽 여의도나 이런 증권가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0년 후에 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젊은 친구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10년 후에요? 뭐 외국 사람들이랑 칵테일 마시면서 영어로 농담하고 그러면서 오더를 좀 따내고 이러는 거를 상상을 해요.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5년 후쯤에는 뭐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10년 후에 그걸 하고 있으려면 영어? 뭔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1년 후에는 뭐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회사에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만한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영어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지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얘기할 만한 비즈니스에 대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글쎄 그게 제가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좀 걸려서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황장애 때문에 선생님한테 온 거 아니에요. 공황장애는 약 먹으면서 조금 좋아졌으니까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합시다. 일단은 움직이고 나면 지금 남아있는 불안증이 있는데 그 불안은 왜 불안한 거냐 하면 내가 1년 후에 10년 후에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지.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들었는데요. 네. 그 비자님은 제자한테 했나 봐요. 그 제자 질문이 엄청 했어요. 10년 내에는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적어도 선생님은 아니에요. 10년 후에 내 모습이 선생님 같다면 저는 아주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쇼크를 먹었어. 실제 저희 후배 중에는 네. 제가 잘 모르는 저보다 살 많이 나는 이제 후배였는데 이 친구는
의대생 중에 뭐 해부학 교수님이 물어봤었대요. 너는 10년 후에 뭘 하려고 이렇게 뭐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저는 10년 후에 영화 감독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웃기죠. 네. 이제 해부학 공부하는 친구가. 네. 근데 의대 졸업하고 실제 영화 감독이 됐어요. 오. 그 왜 얼마 전에 그 영화 한국 영화 중에 원라인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원라인. 원라인. 네. 원라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이돌 배우가 나오고 그 돈으로 사기치는 아나보다. 돈으로 사기치는 영화. 네. 돈으로 사기치는 영화. 그 영화 감독이 그 제가 나온 그 일가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네. 실화 바탕으로. 그 친구는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그 영어랑 그 영화랑 관련된 공부랑 글쓰기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조금씩 뭔가를 네. 했구나. 근데 이제 그냥 의대 때려치고 하면 엄마 부모님이 실망하니까 일단 의대를 졸업하는 걸로. 네. 재능이 있는. 그것도 있지만 이제 자기의 자존감이 그렇죠. 계속 커나가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었군요. 또 그런 일을 자꾸 계획을 세워놓고 하다 보면 네네.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내가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자신감. 네. 네. 이제- 온라인 영화 좀 네. 재밌게 잘 보셨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 맞아요, 깜포키라님 원라인. 반응이 좀 늦으시네요. 안 되겠지. 렉 타임이 좀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이거 좀 계속 진행을 이제 하실 네. 시간이 좀. 그리고 이제 예술을 좀 해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아. 음악을 듣거나 네. 또는 미술을 보거나 그림 보면서 그 잠든 무기력 세포를 깨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요새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옛날에 모차르트 효과라 그래서 뇌를 깨우고 공부 잘하게 하는 음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요새 나온 논문들에서는 모차르트 음악만 꼭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실제 뇌 기능이 알파파가 조금 활성화되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좋아지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좀 이렇게 무기력감이나 불안감도 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 뭐 그림 그리는 거 막 우리 애들 막 그리는 거 짜증냈는데 네. 자, 뭐 실험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조금 더 내려가 주세요. 예. 네. 잘 먹는 얘기는 네. 그 책에 있으니까 네. 거기서 보시는, 왜냐하면 먹는 얘기라서 뭐가 좋다 이런 네. 얘기예요. 우리 기자님 나오던 텔레비 그 프로그램에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뭐가 좋다는 얘기. 네.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좀 얘기를 아까 해놨고요.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네네. 어떤 운동이 좋냐고 하시면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스트레칭과 걷기입니다. 아. 불안하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불을 깜깜한 방에서 앉아 있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몸 자세도 안 좋아져서 온몸의 관절이 아파지고요. 네. 그리고 몸에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머리로도 잘 안 가죠. 머리로 공기가 잘 안 가면, 산소가 잘 안 가면 졸려와지고 점점 더 무기력해지거든요. 실제 논문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숲길을 걷게 만들고 30분 점심 먹고 일주일 동안 1시간씩 걷게 만들고 나서 오후에 집중도를 봤더니 실제로 공부를 더 잘한대요. 일도 더 잘하고요. 그래서 걷기를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들.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 많으실 텐데 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보건안전공단 이런 데 홈페이지에 가면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그 체조법 또는 스트레칭법이라는 것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제 유튜브에도 있어요. 네네. 네. 그것들을 찾아보시면 네, 활기를 맞습니다. 돋는 네. 운동이 네. 있고요. 네. 제가 권하는 운동 좋아하는 방법은 사실 어떻게 해도 운동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운동을 안 좋아하시고 운동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운동을 되게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런 분들은 나를 끌고 나가서 운동을 시켜줄 부인이나 여자친구가 없다면 동네에 운동장 또는 헬스클럽 가서 그분들이 시켜주는 전문적인 조언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PT, 개인 훈련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시작을 해주시면 네. 확실히 도움이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는 거죠. 네. 무기력을 내쫓는 마음가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남이 칭찬해 줄 때 기다리지 마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데. 그쵸. 네,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안심을 합니다. 네. 이거 젊을 때 또는 어릴 때 엄마한테 칭찬 못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도 어렸을 때 별로 공부 잘해도 칭찬 안 해주던 엄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갈구해요. 근데 세상은요, 나이 먹고 나면 당신 칭찬해 주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잘하면 저 인간 잘 못해야 내가 옆에 깔아둘 텐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스케줄을 정하고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개그맨들 인간 개그맨들의 부인들이 평균적으로 부인들의 미모가 굉장히 높대잖아요. 네. 그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편하게 해주고 유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마음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편하게 해주는 네. 거. 재밌는 얘기지만 이것도 역시 심리학적인 정신과적인 논문들이 다 있어요. 시험 공부하기 전에 유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코미디 영화를 잠깐 보여주고서 산수 문제, 수학 문제를 풀게 해주면요, 그걸 안 본 사람들에 비해서 점수가 훨씬 높답니다. 그리고 재밌는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네. 네, 유머스러운. 그렇죠, 맞습니다. 몰카 개그맨 몰카 시리즈 얼마나 그게 재밌는데. 힘든 일 하는 분들 중에 노동을 하시거나 막노동을 하시거나 또는 그 몇 시간씩 힘든 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쉴 새 없이 농담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게 피곤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치열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유머는 자기한테 던지는 응원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워낙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얘기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복력은 사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머리가 수학 잘 보는 IQ가 아니고요. 감성지능, 전두엽의 감정 조절지 기능이 좋은 사람이 회복력을 조절 잘하고요. 버럭 화낸 사람 좀 머리 나쁜 사람이죠. 왜 옛날 우리 엄마들이 아이고 저 인간 머리가 나빠서 그래. 왜 그만 참고 그만 놀고 공부 좀 하라는데 왜 미혹하게 그냥 계속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손해 보는 아이들 보고 아들 보고 엄마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놈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 그 머리라는 게 공부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참을성, 감정 조절, 지구력 또는 감정 조절 능력이거든요. 중요한 얘기. 다 인간관계 중요한 얘기. 욱하는 상사도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맞습니다. 뭔가 꼬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욱하는 상사 지금 그분 말해서. 맞아요. 당신이 일하는 직장이나 친구들 중에는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일 생각 하지 마세요. 하와이에서 2차 대전 한국전쟁 직후에 아주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몇십 년을 쭉 추적 관찰을 했더니 엄마 없는 아이도 있고 아빠 없는 아이도 있고 가난한 집 아이도 있고 카우아이가 그 주라기 공원 찍은 하와이 섬이거든요. 그거를 쭉 팔로우업을 했더니 성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상원의원이 되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적어도 어린 시절에 걔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또는 친구 또는 이모, 고모 이런 사람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잘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제가 그때 공부 잘 못할 때인데 저놈은 똑똑하게 생겼어 라는 얘기를 교무실 가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다른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듣고선 나도 모르게 기분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도 모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옆에 한 명만 자기 지지자를 만드시면 네. 부인도 돼요? 자, 부인도 좋습니다. 그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자기 관리를 할 때는요 루틴을 잡으십시오. 박세리가 골프할 때는 자, 공을 놓기 전에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공을 놓고 공 뒤에 가서 목표와 공 사이를 본 다음에 공 그 사이에 중간 타겟을 하나 정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자세를 잡고 왼손 오른손 순서대로 그러고 나서 때린대요. 이게 그 사람의 루틴입니다. 나달이라는 테니스 선수는요 되게 잘하는 선수잖아요. 재밌잖아요. 이 사람은 성격도 좋아. 하기 전에 또
공을 2번 튀기고 엉덩이 바지에 있는 엉덩이 낀 거를 1번 빼주고 라켓을 한 2번 정도 두들기고 이게 그 사람의 루틴이래요. 그런 거 선수마다 자, 있더라고요. 제 동기 중에는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도서관에서 아마 친구 중에 있었을 거예요. 네네. 형광펜 쫙 늘어놓고 책들 순서대로 늘어놓고 학교 수업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에 공부를 수업 끝나고 들어와서 자기가 정한 순서대로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집에 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 그게 좋은 건가요? 그게 루틴입니다. 물론 제가 아침마다 커피 내리는 거 갈아가지고 내리는 이것도 매일 그렇죠. 그것도 내가 개인적인 루틴이죠. 루틴이거든요. 자, 그거 내 안 하면- 몸에 네.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네네. 그 일을 시작하는 박자 맞춰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게 루틴이에요. 그 루틴이 없는 사람 루틴을 하나 만드셔도 안 됩니다. 들어야 되죠. 아침에 음악을 듣고 시작을 한다. 네. 아니면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한다. 네네. 또는 아침에 아이라인을 그리고 시작한다. 그 자기만의 루틴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아니면 지금 커피를 내려 드신다네. 커피를 내려 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 내가 정한 그 커피집에서 커피를 받는 걸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 자, 그런가요? 내가 정한 내 생활의 리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자, 메트로놈이 똑딱 똑딱 박자를 맞춰주는데 그 메트로놈의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이 루틴인 겁니다. 네. 그 최소한의 루틴만 지키고 있으면요, 네네. 무기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요? 이게 팁이네. 설사 무기력에 회복되는 시간이 길더라도요, 네. 루틴을 지켜주고 내일은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무기력해져 있을 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친한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은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오래 무기력하고 병가 다 쓰면 무기력에 빠진 당신은 게으르고 나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기 않으려면 네. 게을러도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내가 할 일은 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지켜나가는 게 루틴입니다. 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또 쉬운 일은 쉬운 일은 아니네요. 어려우면 저한테 들리셔도 돼요. 마지막 말을 말씀드리면요. 네네. 무기력이라는 건 병은 아니고요. 내 인생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내가 원래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걸 지켜가면서 하기로 생각했는지를 되돌아보는 신호입니다. 네.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네네. 잘 쉬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라는 신호라는 걸 명심하고 네네. 무기력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항상 루틴 있죠. 이거 끝나면 네. 간단히 식사하고 그것도 루틴이라고 봅니다. 네. 아유, 네. 달리다 보니까 1시간이 더 넘어.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들어오네요. 아, 질문 뭐 네. 조금 지훈님 뭐 질문 바로 좀 해주세요. 지금 끝나기 전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신데. 네. 네, 오, 아유, 이제 감사합니다. 네. 예. 루틴. 네, 질문하십시오. 예. 네. 질문하다님. 예. 질문 지금 받아 주실게요. 우리 루틴입니다. 질문 받는 것도. 예, 첫 안녕하세요. 루틴입니다. 예, 예. 네, 다 끝날 때 들어오셨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콜린 알포스트. 네, 무기력에 도움 안 됩니다. 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콜린알포세이트는 주로 이제 건망증이나 네네. 치매 위험군이라는 얘기 들을 때, 네네. 뭐 왜 가끔 내과나 이런 데서 치매 예방약이라고 하는 쓰는 네. 약인데 지금 근거가 부족해서 네. 보험 기준에선 빠져 있고 아이고야. 지금 이제 최근 몇몇 병원에서 이제 임상 시험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현재까지는 예. 예, 도움이 안 지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처방은 하고 있는데 네네. 건망증에는 쓰고 있지만 무기력에는 안 쓰고요. 네. 차라리 뭐 종합 비타민을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별풍선 마지막 아, 예.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마무리하십시오. 예. 네네. 아유, 여러분 1시간 10분 이상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또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네네. 한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반응이 너무 네네. 좋아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죠? 네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예.